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는 일단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슈퍼 듀오 매치인데요. 그동안 펼쳐진 수익률 대결,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 팀입니다. 굳건히 지키고 있네요. 권홍섭, 이성배 스타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53.11%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자, 종목별로 보자면 대우조선해양부터 조이시티까지 이제 마이너스 없이 전 종목이 수익 국면이고요. 적게는 조이시티 1.81% 수익에서 많게는 대우조선해양이 무려 36.6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2위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송동현, 정희진 연구원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42.07%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태고사이언스와 텔콘,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20%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 낙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5%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 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한만식 임천석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39.01%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은 26, 12.95, 8.8%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프라이드와 우리기술투자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월요일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0.36%의 누적 수익이고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로버스타, 아이리버 모두 플러스고요. 아이리버는 강보 합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NHN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마이너스 4.58%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5위 팀입니다. 5위 팀도 드디어 플러스 권역으로 올라왔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3.53%의 수익입니다. 자,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 보광산업, 코데지 컴바인, 톱텍, 포스코 ICT인데 이화공영이 정말 수익률이 놀랍습니다. 31.06%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보광산업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은 1.04% 수익, 그리고 톱텍과 포스코 ICT도 각각 마이너스 1.15, 0.24%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수익은 1위부터 5위까지 골고루 높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만식 대표의 솔리드가 12.95로 5위,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은 19.52로 4위, 한만식 대표의 신라젠 26.04%,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이 지금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31.06%의 수익이고요. 권홍섭 연구원의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은 36.66%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신규 종목 10종목 공개합니다. LG노텍, 삼성전기, 네오팜, 롯데케미칼, 삼성 SDI, 넷마블게임즈, 아모레퍼시픽, 한화케미칼, 에코프로, 아이센스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선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 듀오 매치 잠시 뒤에 펼쳐질 예정이고요. 총 10분의 전문가가 출연하고 요일별로 2분씩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시간입니다. 룰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슈퍼 듀오 매치의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전문가가 함께하고요. 요일별로 2분씩 팀플레이로 포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날별로 수익 실현과 매도, 한마디로 참여자가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금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대결, 수익률 대결을 펼친 뒤에는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아직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82포인트대입니다. 0.93%의 상승 흐름, 여전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다시피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한 6포인트, 7포인트 정도는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2490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관 외국인 지금 1,056억 원, 외국인은 1,361억 원 각각 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1,056억 원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34억 원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투신도 386억 원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마이너스 24억 원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도 지금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2,388억 원 지금 순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의 매도를 보시면 최근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코스피가 만약에 오른다 싶으면 개인은 바로 매도를 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조금 단기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는 1.48% 상승입니다. 878.6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12.85포인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의 구간에서는 반등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중으로 보시다시피 오늘 온종일 계속해서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73포인트 오늘 저점입니다. 갭상승 띄우면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오늘 고점과 비슷한 880포인트 부근인데 오늘 그 부근에서 계속해서 상단 맞춰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 보시면 우상 향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나 이것도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고요. 기관이 853억 원, 외국인이 715억 원 각각 순 매수합니다. 기관은 개인은 1380억 원 매도를 하면서 양시장 모두 거래 주체는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개인의 매도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3원 70전에 거래되면서 0.57% 하락, 원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W 투자자문의 박병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 연결이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욱 팀장님. 예, 지금 연결 상황이 잠시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업종별로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 장 초반에 조금의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 같은 구간에는 조금씩 상승폭을 둔화가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BW 투자자문의 박병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감 전략들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일단 시장이 괜찮습니다.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인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 매매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이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300억, 코스닥은 700억 가까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코스피 1,000억이 넘고 코스닥에서도 870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에 크게 관여할 수 있을 만한 그 주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수급 주체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유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오늘 일단 주요한 것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가 넘는 상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상, 그러니까 일봉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두 지수 모두 다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직전 고점,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경에 찍었던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상 상승 추세의 전환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미국의 관세 폭탄이라든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이겨내고 추세의 전환을 보임으로써 다시금 또 직전 고점 돌파를 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에서도 금융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주, 증권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약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유유제약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상용화를 초입기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인상 3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힘입어서 유유제약은 사실상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썩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의 상승을 좀 부추기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유제약의 상승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바로 SM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SM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50일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SM은 컨텐츠의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원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단 음원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러한 컨텐츠 업종의 동반 상승도 SM이 또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은 다 올라가고 있기는 하겠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 그리고 컨텐츠 쪽의 종목들 이 두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업종군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군에 이게 오늘 하루짜리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오늘 오후장 남은 오후장도 컨텐츠하고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만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SM도 말씀을 해주셨고 유유제약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마감까지 한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볼만한 종목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제약바이오 추천 그리고 컨텐츠 종목들 중에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뻔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알고 있는 종목들 그냥 매매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좀 나아가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직전 고점 돌파를 하고 상승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증권주가 다시금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증권주가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NS투자증권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추세 전환 시도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거래대금이 또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주의 수익 창출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멘트가 꽤 괜찮지 않을까 해서 증권주 추천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이제 종합 IB 증권사로의 도약 이런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증권주 다른 증권주도 다 괜찮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NH투자증권을 좀 유익 있게 보는 이 흐름이라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500원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 13,800원 직전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가격 이탈되면 손절하자라는 차원에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한번 잘 눈여겨보자라고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W투자자문의 박병옥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슈퍼듀오 매치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포트에는 현재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NHN 엔터테인먼트, 로보스타, 아이리버까지 담겨 있고요.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에 지금 12%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NHN 엔터가 마이너스 4.58%의 약세 국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플러스 권역에서 움직이면서 누적 수익률은 10.36% 현 시각으로 지금 기록 중입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포트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스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포트폴리오 보면은 뭐 보유도 있고 마이너스 난 종목들도 있는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한 종목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해서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도 한 3%대 상승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네. 어떻게 할까요? 네. NHN 인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신세계 인터 잠시만요. CL가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88,600원, 현재 3.02% 상승 중입니다. 신세계 인터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의류 쪽에서는 뭐 스타 디자이너 브랜드 스텔라 맥카트니에 내는 스텔라 스텝백이라든지 이태리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에르노 등 뭐 영국 왕세자비가 입는 뭐 브랜드 리스 등 의류 쪽에서도 활발하게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신제품에 대한 좀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화장품 쪽이죠. 비디비치가 상당히 폭발적인 판매세를 이루면서 비디비치를 제작하는 ODM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까지 실적 모멘텀은 올해와 더불어서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 받을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 그룹주 전체적으로 이마트라든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는 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좋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 보시면 기관 쪽에서 뭐 보험과 투신, 그다음에 뭐 연기금,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등 고른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 외국인은 계속 팔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수급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95,500원인데 전고점 95,500원 선까지는 무난히 좀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95,000원을 잡고 있는데 추세를 보고 지금 단기간에 너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매도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NHN 엔터를 봐야 될 텐데 잘 가고 있잖아요, 신세계는. 근데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뭐 좋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네, 일단 NHN 엔터 일단 특별히 NHN 엔터테인먼트에 악재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오늘도 좀 빠지는데 제가 최대한 좀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그때 편입했던 인크로스 같은 경우도 손절가 이탈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금방 회복돼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최대한 손절가를 길게 잡아서 지금 보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펀더멘털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NHN 대표가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 사업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좀 크게 발표를 했거든요. 뭐 기존의 간편 결제 시스템 페이커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벅스뮤직 등 게임 이해 사업 다각화해서 본업인 게임 사업을 좀 충분히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지식재산 IP라 그러죠. IP의 개발에도 상당히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게임 개발 자회사 NHN 629와 NHN 블랙픽을 합병하면서 NHN 빅푸빗이라는 모바일 게임에 한층 역량을 쏟는 합병 법인을 개발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4개, 하반기에 10개 신작 모바일 14개의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부분보다는 모바일 게임 확실히 회사 측에서 집중하면서 수익성을 좀 강화하겠다, 게임 부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컴투스
그다음에 NC소프트도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컴퓨터 수도 뭐 신고가 찍는 게임주에 대한 컨텐츠 주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NH 엔터테인먼트 조금 더 추세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자체만의 뭐 특별한 악재가 있으면은 파는 게 맞는데, 좀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조금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으로 빠진 거라고 해서 충분히 좀 다시 주가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포트에 2종목 와 있는데요. 어떻게 운용할까요, 나머지 종목들? 네, 원래 이제 보성파워텍까지 포함해 3종목이었는데, 보성파워텍을 이제 소폭이나마 찰시한 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버와 로보스타 2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리버 보겠습니다. 아이리버가 매수한 이후에는 이제 큰 움직임은 없어요. 뭐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일단 금요일에 상승을 해주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돌리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7,000원 후반대가 이제 기술적인 지지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SK텔레콤과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AI 스피커 누구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이제 음악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도 기대 요인입니다. 어쨌든 SK텔레콤이라는 이제 든든한 후원군을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관련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유입된다면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리버가 1월달 말에 한번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2월 말 정도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3월달 중순이나 말 정도의 패턴상으로 장대 양봉이 한번 뻗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보시는 관점이고요. 지금은 뭐 신규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보다는 뭐 수수료 아끼는 차원에서도 그냥 보유를 하시고 홀딩해 하시는 관점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보스타 보겠습니다. 로보스타도 사실 참 부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까지 지지부진하다가 금요일에 이제 수급이 유입됐고, 오늘 조금 아쉬워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고가 부근에서 한 2.7% 정도 반등을 시도했다가 매물대 부담에 의해서 조금 밀립니다. 이게 로보스타는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로봇 관련주의 흐름과 거의 밀접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에이지칩스, 유진로봇, DSG로봇,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게 이제 로봇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대감 가져간다면 로봇스타 역시도 지금은 매물대 소화라서 약간 주춤하지만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 같으니까 일단 추가 상승 노리면서 좀 홀딩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현재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4종목에 대해서 두 분께서 한 종목 AES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종목들 오늘 소개될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총 10종목이 오늘 소개될 예정입니다. LG이노텍, 삼성전기, 네오팜, 롯데케미칼, 삼성 SDI.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이쪽을 보자면 넷마블게임즈, 아모레퍼시픽, 한화케미칼, 에코프로, 아이센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종목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함께하고 계신 김지훈 차장의 오늘 신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차장님 가볼까요? 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화면. LG이노텍부터 오늘 볼 예정입니다. LG이노텍 최근에 주가가 한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 1분기도 역시 조금 영업이익 쪽에서 전년도 YOY 대비 40% 빠지는 400억 정도로 기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미 애플 고객사로부터 모듈 부품과 RF PCB 쪽 상당히 부품 공급이 좀 감소된 부분,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 외형 자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정도 성장을 하면서 LG이노텍이 주력으로 하는 3D 센싱 모듈 부분이 신규 스마트폰의 후면까지 확대 적용을 기대를 하고 있고, 태블릿 PC 쪽으로도 채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의 외형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D도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하이엔드 제품 주력으로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4분기 올해 4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판 소재 쪽도 증설 중인 지금 포토마스크 쪽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채용이 확대되는 3D 카메라의 좀 최대 수혜주라고 여전히 볼 수가 있는데요.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이 올해 4.1조, 내년도 매출액은 약 6.1조까지 50% 가까이 매출이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쪽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조 원대 수주 잔고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순수하게 차량 부품 쪽의 수요가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LG 그룹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너무 과도한 하락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8조 3천억대, 영업이익은 3,342억을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 순수익 비율로도 11배, 순자산 비율로도 1.4배 수준으로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또 주가가 또 빠진다면 개인적으로는 손절가 한 12만 8,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기관에서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금요일부터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상당히 장 좋을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 탄력성이 또 대형주 치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LG노텍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은 역시 부품주인데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향 매출의 비중이 오히려 점점 줄어들면서 고객사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향 매출이 재작년 기준으로 약 거의 78% 정도 됐는데 올해 아마 56%까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영업이익 전체 추정치가 전년 대비 438% 증가한 137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역시 삼성전기도 애플의 RF PCB 쪽 매출 부진, 그 다음에 듀얼 카메라의 초기 생산 이슈로 주가가 상당히 부진해서 큰 폭의 하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판가 동향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상보다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9형 부품이 고도화되면 효과에 따라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MLCC 판매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MLCC 1등인 무라타가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 능력을 조절하면서 MLCC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기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삼성전기도 당연히 판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기판이 HDI에서 SLP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동사가 지금 품질에 대한 이슈 없이 주요 글로벌 고객사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주도하고 있어서 물량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LCC는 스마트폰 사양이 고도화되고 5G 통신에 대한 도입 기지국 통신 장비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 MLCC에 대한 수요는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장용은 수요 확대 추세 속에 있는데요. 절대 가격이 상승하고 고용량이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믹스가 개선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장용 MLCC도 글로벌 고객 다변화하고 있고 차량당 탑재량 증가가 늘어나고 있어 전장용 부품 쪽 매출이 2배 이상 신장 성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갤럭시 S9이 연간 판매량이 통신사업자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당초 보수적인 잡은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S9에 대한 어느 정도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RF PCB 쪽 매출은 역시 본격적으로 2분기 말에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카메라 모듈의 듀얼 카메라의 채용 범위는 기존의 플래그십 고급형 모델에서 보급형 모델로 하방 전개되면 상당히 수요가 좀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MLCC는 빠듯한 수급 여건을 바탕으로 주가가 MLCC 가격이 견조한 이상은 충분히 삼성전기도 기존의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종목을 또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글로벌
더마 코스메틱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기대하는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4분기에 매출액 160억, 영업이익 38억으로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브랜드별로는 특히 리얼베리어가 52%, 제로이드가 74%, 그다음에 더마비가 116%, 고른 그 브랜드별로 고른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고요. 올해 1월 달에 중국 위생허가 아토팜이 6개, 리얼베리어가 3개, 더마비가 3개 등 위생허가를 획득하면서 중국 킹칸그룹과의 합작을 통한 리얼베리어 수출 초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고른 연령대가 확대가 되면서 아토팜 키즈라인, 그다음에 임산부 전용 라인 출시 등 상당히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다. 아토팜 모기 기피제 및 샴푸, 리얼베리어 색조 및 기초 안티에이징 제품이 확대가 되고 홈쇼핑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출시까지 제품이 다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의 그 연령대 폭이 확대되면서 제품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채널에 대한 입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의 판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면세점 채널이 강화되면서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30% 넘게 증가한 702억을 예상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18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H&B 스토어가 계속 화장품의 신유통 채널에 그 고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에 대한 수혜를 네오팜이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2018년 공항면세점을 신규 판매 채널로 확보하면서 중국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을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 최근 주가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가 58,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보유 관점 및 신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까지 왔고요. 이번에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과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4월 달에 계절적 성수기가 되면서 다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생산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지금 현재 332만 톤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프랑스의 석유화학회사 토탈이 4월 달부터 미국의 프로필렌 가격을 톤당 88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밝혔고, 브라질의 석유화학회사 브라스캠과 미국 석유회사 에코스타도 4월 달부터 폴리프로필렌 가격을 톤당 66달러, 각각 110달러 더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폴리프로필렌 가격은 상당히 견조한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석유화학 제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외에도 에틸렌과 폴리염화비넬의 가격도 앞으로는 좀 더 강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중국 춘절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성수기 진입을 기대하고 있고요. 작년과는 달리 유가 상승으로 낮아진 재고 수요가 성수기 실수요를 발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가동률이 4분기부터 정상화되면서 분기 1000억대 초반 영업이익이 가능해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폭은 상당히 클 전망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는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에탄 크래커에 대한 가동 시기에 대한 지연 부분, 중국 수요의 추가 성장 부분은 여전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왔지만 지금 조정받은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고, 당분간은 강한 화학 스프레드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50만원 가격은 한번 찍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지금 정도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마지막은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도 상당히 올해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9형 폴리머, 그 다음에 전동공구와 이바이크형 원형 배터리 판매가 상당히 좋은 호조를 보여줬다. 배터리 판매량만
YY 대비로 58%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소형 배터리 매출액도 60%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외형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에서 1조 원 넘게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 영업이익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 기업 가치 상승에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가 매일 100% 충방전을 반복해야 되는데 후발 주자들이 이 높은 출력을 내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40%대에 육박할 것을 보고 있어 지난해보다 한 10포인트 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사업에서 매출이 약 9,600억대, 영업이익 860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영업 매출은 130%, 영업이익 48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호주 등에서 대규모 ESS용 배터리를 수주하면서 이 해외 글로벌적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코발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관련해 판가 대비 코발트 비중이 10%까지 상승했음에도 ESS 부분의 수익성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지금 포스코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어제 나왔죠. 칠레 양극재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준공해서 안정적으로 양극재 수급이 가능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삼성 SDC죠.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둔화 전망으로 주가가 PBR 1배 수준까지 급락을 했는데 현 주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 우려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3분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이 다시 209% 증가한 전년도 3분기 대비 209% 증가한 1.67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악화하고 기관이 다시 수급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7만 7천원 깨지지 않는다면 삼성 SDI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25만원까지는 중장기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25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삼성 SDI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포트가 비어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포트로 편입이 될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에 저희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신규로 편입할 종목 먼저 넷마블 게임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의 올해 신작 출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싱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중이고요. 특히 2분기 출시 예정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은 높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지금 넷마블 게임즈의 그 주요 게임이라고 한다면 리니지2 레볼루션 역시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리니지2 레볼루션에 근접한 매출 달성도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달성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에 신규로 출시되는 해리포터는 그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1분기 실적은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조금은 더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2분기부터는 신작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테라 M에 공성전 등을 비롯한 콘텐츠가 포함된 대규모 업데이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매출 개선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분기에만 4-5개의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하반기부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넷마블 게임즈는 그 인공지능 센터장으로 미국 IBM 왓슨 연구소 출신의 박사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게임도 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선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올라온 이유는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조정폭이 좀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고요. 호재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속한 만남을 희망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소식이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례로 안심할 수는 없지만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 자체는 국내 소비주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중국과의 자체적인 관계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양회 폐막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죠. 방한 시에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사드 보복성 조치 해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해서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오늘장이 이제 이전 고점을 돌려내는 약간 이중바닥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당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8만 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 종목도 대형주입니다. 하나케미칼인데요. 최근 주가지수 조정에 의해서 조정폭이 조금 컸던 종목입니다. 펀더멘털은 양호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우선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화학 부분과 태양광 부분인데 두 가지 모두 이제 기대 요인을 가지고 있죠. 하나케미칼의 주력 제품인 폴리어머 비닐, PVC죠. PVC 그리고 가송소다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그 폴리에틸렌도 중국의 수요 증가로 스프레드가 확대 중이고요. 향후 유가 반등에 따라서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도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글로벌 경기가 원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중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 가격 인상 저항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 부분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글로벌 태양광 산업 육성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태양광의 효율도 그 석탄 에너지의 효율까지 상당히 올라왔어요. 요걸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죠. 그리드 페리티 달성이 거의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태양광 부분의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만 원대 초반 종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 3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전기차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기아차 니로 EV에 에코프로의 배터리가 채용이 돼서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에 들어가는 양극재 공급을 에코프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는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쌍끌림 매수세를 굉장히 크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추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 말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과 온실가스 저감 설비 계약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저감, 배출 저감 설비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환경 솔루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환경 솔루션 부분의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요. 올해 상반기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전체 영업이익을 견인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간 4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도 비슷하게 끝나겠죠. 종가 부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아이센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센스는 그 혈당 측정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센서 개발 업체입니다. 이 혈당 측정기는 주로 당뇨 환자에게 사용이 되죠. 때문에 당뇨 인구와 시장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당뇨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대인의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고령화 등이 당뇨병 환자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약 4억 명의 당뇨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혈당 측정기 시간에 그 구조적인 혈당 측정기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현지 법인도 설립하면서 중국 시장의 진출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신규 제품인데 연속적으로 부착해서 상시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고혈압군 그 당뇨 환자에게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실적도 좋았고요. 앞으로도 신제품에 대한 성과로 인해서 유형 성장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오늘장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32,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10종목을 두 분께 들어봤는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비어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지금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김지훈 차장님. 저는 일단 그대로 갑니까?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현진 팀장님이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떤 종목 넣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신규로 한 종목을 편입하도록 할 텐데요. 좀 전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그 한화케미칼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형주 중에서 조정이 좀 나온 종목을 담아가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이 대형주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만큼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턴어라운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나왔었던 조정이 그 기존의 업황이나 실적 때문이 아니라 시장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시적으로 대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시장이 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장 때문에 조정받은 종목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화학과 태양광의 모멘텀 같이 가지고 있는 한화케미칼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에서 편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3만원 전략 신규 편입하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을 새롭게 포트에 편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만나보시죠. 총 5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NHN 엔터테인먼트, 로보스타, 아이리버, 그리고 오늘 신규 종가 편입되는 한화케미칼까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유 전력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9만 원까지 방금 전에 돌파를 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9204번님께서 명문제약 8,8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좀 해결해 주실까요? 네, 명문제약. 네. 최근에 그 멀미약 기미테로 좀 유명한 명문제약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상당히 연구 역량을 쏟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월 1일 날 바이오 부분 분리를 통해 설립 예정인 명문바이오가 출범할 경우 한층 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좀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2020년까지 약 10년간 1조 원가량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치매 예방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나서겠다고 계획을 발표해서 2월 달에 주가 급등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미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한 치매 치료제 4가지 성분 중 3가지 도네페질, 그 다음에 메만틴 연산염, 그리고 리바스티그민 등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이 명문제약 본사 압수수색에 대한 이런 부분 조금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주가가 좀 이런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좀 견조한 편입니다. 근데 일단 문의하신 분이 사신 가격대가 8,8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중도 20%라서 비중도 적절하고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 정보 개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명문제약은 그 외에도 상당히 최근에 팜시면 노바정이라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아시클로비르 제제 등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팜시 노바정 등 또 신제품에 대한 출시 모멘텀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지 않고 높은 가격에 사시긴 하셨지만 충분히 본전 수준은 회복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수급적으로 거래량이 없어서 좀 수급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0,000원 선까지는 한번 다시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그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받을 때마다. 그래서 중기 정도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손절선은 한
8,050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를 한 예상을 해보고 좀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808번님의 문자입니다. KGETS 4,435원에 비중이 많습니다. 80%. 이 종목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KGETS는 네.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KG그룹에 이제 인수된 이후에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희귀 금속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희귀 금속 부분에서 최근에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도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치에서 시장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 비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도 충분히 많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높으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목표가는 4,400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혹은 매수가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에서 손실을 줄여서 좀 나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표가 4,400원 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000원으로 조금 여유있게 잡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 구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만 홀딩하시고요. 목표가 4,400원, 손절가 4,0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했고요.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쪽은 2,486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상승폭을 조금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늘리면서 2,500포인트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2,49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폭은 1%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은 1,508억 원, 외국인은 1,384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2,844억 원 순매도하면서 기관 외국인과 개인은 다른 움직임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중 흐름은 조금 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업종들 오늘 오름세인데 특히나 SK하이닉스는 85,000원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은 1% 정도의 하락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2%의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KB금융, 네이버까지 모두 오름세고요. 특히나 금융주들의 상승폭이 오늘 두드러집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83.34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2%의 상승 흐름, 상승폭을 장 후반에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코스닥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우상향하고 있고요. 3시 이후에 다시금 지수가 위로 고개를 드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등이 지금 또 오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여전하다. 개인은 여전히 팔고 있다. 지금 집계가 되고요. 개인은 1,926억 원이나 팝니다. 그리고 기관이 1,248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89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상승 반전했고요. 1.24%까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신라젠도 3%가 넘게 상승이고요.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CJNM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펄어비스 1.4% 상승, 티슈진도 상승폭 더 키우면서 3.8% 상승, 포스코캠텍, 셀트리온 잭 역시 2~3%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로엔도 1% 넘게 상승하면서 11만원대 회복했습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오늘장 지수 체크하기 전에 리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상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괜찮죠? 이게 수급의 연속성이 붙어줘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역
전쟁에 대한 악재 부분보다는 그 상당히 그 대북 이슈가 오히려 네. 그런 그 무역 전쟁의 악재를 누르지 않았나. 그렇게 대북 리스크 완화가 상당히 코스피가 상승 국면에 재진입하는데 가장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무역 분쟁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증시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상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뭐 분명한 거지만 상당히 좀 미국 쪽 수출 비중을 많이 줄이고 수출 다변화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수출 순위로도 중국이 1등이거든요. 저희가 예. 이제 수출품 하는 거 중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이 미국 쪽 그 무역 그 전쟁에 대한 우려는 대한 부분으로 주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엔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3월 21일 날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은 상당히 여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도 채권금리가 2.9%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좀 금리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그 CPI 예상치 2.2%까지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증시를 추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만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로 떠오른 대북 리스크 완화가 좀 계속 이슈가 되고 그리고 1분기에 그 프리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이익 추정치에 대한 하향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주가가 다시 좀 재상승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힘을 더 실어주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리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48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1%대 상승입니다. 2484.1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나 급등했습니다. 884.2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요. 역시나 하락입니다. 4원 60전 하락한 1065원 2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날입니다. 양대 시장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잘 끝났고요. 자, 오늘 증권사에도 페이퍼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이 시각 현재는 2484선에 끝났지만 3000선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 수급 가운데서 자, 그렇게 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현재 금융투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약 119억 정도밖에 순매수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그런 어떤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장 관련돼서 핫5 종목 그 가운데서 업종별 흐름들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좀 이슈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철강주가 매년 올라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증권업종 오늘도 결국 상승률 상에 올랐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해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WTI 즉 서부텍산 원유가 급등했기 때문에 정해주가 중심에 들어왔고요. 또한 삼성 SDI 마지막으로 의약품 그리고 종이 목재주 이런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철강주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 지난 시기에는 캐나다, 멕시코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돼서 관세, 페널티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호주도 풀어줬습니다. 자, 유가정보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오늘 상승했고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리고 세아베스틸, 고려제강 등 전체적으로 철강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자, 철강업종이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북한과 미국 관련돼서 상당히 우호적인 역할을 한국이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호주를 비롯해서 한국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혈맹이다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보면 주가 상승했다는 걸 말씀드려볼 때 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결국 이번에 관세 관련돼서 호주에 이어서 한국을 좀 빼주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 관련돼서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관련돼서 US 스틸 이 종목을 좀 잠깐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US 스틸의 주가입니다. 지난 3월 2일 날 47.84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그 이후에 즉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US 스틸 즉 코드 번호는 X인데 주가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을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몇몇 국가 이외에는 관세 철거 관련돼 상당히 폭탄 즉 무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한 기업 한 국가 계속 이렇게 풀어준다 그러면 어쩌면 미국의 그 US를 비롯해서 철강업종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시각 현재 뉴욕 증시의 종목들 하락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한 종목을 좀 잠깐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것이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가 지난 2월달의 주가가 예상보다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포스코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철강 전쟁입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달 후에 즉 3월달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가 크지 않았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이것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리포트인데요. 2월달 넘어서 그렇게 부정적 얘기를 했습니다만 증권사에서는 NH 그리고 유진증권 관련돼서도 목표가 45만원 때로는 50만원에서 변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철강업종 이 무역전쟁에서 한국을 빼놓을 거야 그런 어떤 기대감이 이 시각 지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권주입니다. 자, 증권주 예상보다 좀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증권업종 관련돼서 NH, 삼성증권, 메리츠, 키움 그리고 유한타증권도 오늘 증권업종이 은행업종에 이어서 상승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상승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이나 다른 부분보다도 어떻게든 북한과 미국 관련돼서 상당히 이렇게 우호적이라면 결국 한국이 지역적 리스크가 그만큼 없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증권업종이 이 시각 현재 상승으로 마감됐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업종은 시황산업이죠. 아무리 실적이나 기업의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지역적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증권업종은 결국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오르지만 내일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의 상승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정유주입니다. 자, 지난 시기에 정유주가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유주가 급등했다? 그럼 한국 증시 관련돼서는 여전히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민감주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SOLGS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작게는 1%, 많게는 4.8%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롯데케미칼이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뭐 기사화된 부분 보면 롯데케미칼 관련돼서 롯데 첨단 소재인가요? 이 자회사가 있는데 중국에 있는 첨단 소재 자회사가 예상보다 부정적이다. 이것이 작년 일인데 예상보다 부각됐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이 롯데마트 이어서 롯데케미칼 즉 사드 배치 관련돼서 아직까지 뒤끝이 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유가 관련된 종목들 미국의 어떤 WTI 주세 상승과 맞물려서 이 시각 현재 상승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자, 미국 증시가 가운데서 유가가 상승하면 한국 증시가 상승합니다. 이런 어떤 과거에 대했다는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이어서 2018년도 즉 1월 달에 66달러 최근 들어서는 약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난주 금요일날 유가가 1.92% 그러니까 62달러로 좀 끝났습니다. 자, 유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국 지난 시기에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예상보다 고용지표가 호주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고용지표가 호주가 되면 그것이 결국 기업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공장이 돌아가고 그것이 결국 유가 상승과 맞물린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자, 국내 증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이번에 S-오일입니다. 자, 보시는 것이 이렇게 빨간색 어떤 라인이죠. 이것은 유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링크해 봤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S-오일의 주가는 어쩌면 그 미국 유가와 예상보다 연동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에 예상보다 연동하는 모습 현재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S-오일이 이어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앞서 보셨던 S-오일과 좀 다른 모습인데요. 예상보다 민감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감한 것도 올해부터 민감하다 보겠고요. 눈에 띈 것들이 2월달 이후에 유가 하락할 때마다 SK이노베이션 주가 하락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 소식에 4.89%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시작 이후에 정유 3사의 주가는 미국의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한국 증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서머타임 이후에 이제는 미국 증시가 다시에 마감되기 때문에 다시에 마감될 그 시기에 유가 상승했다 그러면 동시효과 때 매수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약 3.05% 그러니까 202,500원대 모습을 보이겠고요. 고점은 206,000원대, 저점은 190,000원대지만 장 마감하고 보니 20만원대 들어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검색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9시 15분 전후로 해서 결국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삼성 SDI가 검색어 상에 링크됐기 때문에 모 포탈에 급상승 트래킹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좀 유의성 있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시각은 3시 41분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9시 15분 기준으로 보면요. 9시 13분, 14분, 그리고 14분 30초, 그리고 15분 이런 모습 보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 관련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인물 좀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종목입니다. 삼성 SDI가 9시 14분에 상승률 8위로 올라왔고요. 또한 14시 30초에는 8위, 그리고 9시 15분에는 삼성 SDI가 상승률 7위 올라갔습니다. 자, 많은 종목과 기업들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3급 사원들 채용 관련돼서 수많은 삼성그룹이 있는데 왜 삼성 SDI가 오늘 이렇게 상승률 상위로 올라왔을까요? 예상보다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좀 코멘트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리고 삼성 SDI가 그 칠레 리튬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됐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눈에 띈 것들은 7개국 그 가운데서 약 13개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포스코하고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삼성 SDI를 바라보실 때 갤럭시 관련돼서 결국 갤럭시가 좋아지면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 삼성 SDI가 이제는 바꿨습니다. 우리도 배터리 사업을 좀 할 거야 그런 관점 속에서 어쩌면 또 다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스코가 철강이 아니라 2차 산업 그리고 삼성 SDI가 보신 것처럼 철강업종의 주가와 상당히 맞물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삼성 SDI가 우리는 이제는 철강업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배터리 관련된 업종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여러 이슈 관련돼서 무엇보다 엑슨모빌의 주가를 좀 말씀드려보겠죠. 테슬라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기차 중심으로 우리가 테슬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2018년도 들어서 한국은 전기차 관련돼서 상당히 2차 전지 관련돼서 종목들의 상승이 크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 관련 테슬라의 주가가 이것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삼성 SDI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가장 미국 기업 관련돼서 테슬라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전기차 기업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약품 그리고 종이목재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로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 업종 관련돼서 셀트리온의 주가 약세 모습 보이겠고요. 한미약품 그리고 이런 종목들 보이겠는데 이 데이터를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거래소가 데이터 나왔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업종별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시면 좋겠는데 데이터의 결과는 지난주까지 데이터를 보면 종이목재, 의료 종밀들이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지난주 관련돼서 전기가스업, 통신업, 그리고 음식료 업종 등이 하락률 5일 달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종이목재 예상보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눈에 띄는 것들은 무림 PMP가 약 45% 급등 그리고 덴티엄이 34% 마지막으로 하락 업종 관련돼서 전기가스업 그리고 통신업종 등이 하락했다를 보겠습니다. 따라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핫5 종목 관련돼서는 이슈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상승 하락 종목들은 결국 미국발 그리고 한국발 훈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오늘까지 모습이고요.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떤 시그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들이 다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빠르게 핫 이슈 5개 종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짧게 리뷰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오랜만에 2480선을 탈환하면서 우선 시장인 좀 대형주 위주로의 다시 한번 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국제적 리스크 부분이 어느 정도 헤딩 모드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를 이끌고 있고 당분간은 이런 추이는 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이제 1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 쪽으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외적인 외부 변수의 그런 수급이 좀 좌지우지할 가능성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에 FMC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태도 변화가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좀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LG화학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G화학 뿐만 아니라 오늘 좀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었고, 특히 LG화학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LG화학에 대한 수급적인 면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도요타에서 이 디젤 차에 대한 판매 중단 얘기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전기차에 대한 다시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최강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LG화학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그 실적이 이 전기차 배터리의 흑자 전환과 함께 올해 실적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4분기 영업이익은 6,150억을 지금 기록했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900억 정도로 그 전분기 대비해서 30%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중국 쪽을 보더라도 성수기 진입이 되기 때문에 재고 확충에 대한 수요 부분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1분기 실적이 4분기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차 부분 쪽에서도 2분기 때 흑자 전환 예상되면 따라서 이 화학 부분 쪽에서의 플러스 이 전기차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LG화학의 주가를 이끌 모멘텀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오늘 장 막판에도 그렇고 내일장 장 초반에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장 막판에 그리고 내일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LG화학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